부캐님, 삐디님, 오늘은 혼자시네요. 유튜브 댓글 혹시 보셨어요? 어떤 거요? 하도 많이 달려가지고. 그 백만담 환자님께서 저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덕분에 제가 단독으로 코너를 맡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왕 시작하는 거 좀 제대로 해보자 해가지고 코너 이름도 만들었는데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다고 할게요. 코너 이름은 바로 특산물이라는 코너인데요. 제가 여기는 부동산 하기 전부터 유심히 지켜봤던 단지기도 하고 너무 유명해요. 바로 헬리오시티입니다. 피디님, 여기 진짜 보시다시피 단지도 어마어마하게 커가지고 다리 진짜 부러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각오 단단하게 하시고 저랑 한번 출발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부캐님, 네, 동이 너무 많아가지고 엄청 많죠. 끝도 안 보이는데요? 그렇죠. 저도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 보면은 본인 집 잘 찾아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도 들기는 하거든요. 여기가 동이 84개나 있어요. 84개요? 네, 84개고 세대 수는 9,510세대입니다. 그래가지고 세대당 그냥 좀 보수적으로 한 3명만 잡는다고 쳐도 인구수가 한 27,000명이 나오더라고요. 27,000명이요? 27,000명. 이게 약간 가늠이 안 갈 수도 있는데 27,000명의 인구라고 하면은 강원도 양양 인구수랑 맞먹는 수준이에요. 와, 대박이죠. 대박이다. 이게 강원도 양양 분들이 여기 한 단지에서만 사시는 거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죠, 사실. 근데 이게 사람이 들을까봐 무섭긴 한데 닭장 아파트다, 벌집 같다 네. 하면서 막 이 비싼 아파트 뭐 닭장에 사냐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저 말고. 저도 제가 그런 거는 아니고요. 뭐 20억짜리 주고 뭐 닭장을 사냐 뭐 이런 댓글도 있기는 해요. 근데 사실 용적률이라는 게 옆으로 지으면 길게 그리고 쾌적하게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한정된 땅에서 짓다 보니까 위로 올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굉장히 빽빽하고 답답한 느낌이 많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가 용적률이 한 285% 정도여가지고 일반 아파트가 뭐 100에서 300%다 치면은 그냥 그 평균에서 조금 높은 정도예요. 근데 여기 가지고 놀라시면 안 되는 게 송파에도 600%에 달하는 용적률을 가진 아파트도 있고요. 1000%짜리 아파트도 있어요. 1000%요? 장난 아니죠. 그러면 진짜 얼마나 빽빽하고 주거하기가 좀 힘들겠어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는 입지 대비해가지고 되게 쾌적하게 생활하실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또 듭니다. 뭐 1000%에 달할 때까지 살기 답답하게 높게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보면 장점이랑 단점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장점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집 지을 땅이 서울에 되게 부족하잖아요. 근데 피디님도 되게 서울 살고 싶어 하시죠? 네. 그러니까 인기 지역에 대한 수요는 높은데 땅이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지으려면은 높이 짓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렇게 지으면서 주택 공급량도 해결이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재건축하면서 여기가 지어진 아파트잖아요. 또 재건축하면서 일반 세대에도 분양을 하면서 그 수익금 가지고 사업비 충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조합원들의 부담이 좀 낮아지는 거죠. 우리 피디님도 막 길 지나다니다가 키 큰 사람 보면 막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눈이 돌아가지 않나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랜드마크 효과도 있는 거죠. 뭔가 이렇게 주변 아파트들은 낮은 반면에 여기가 이렇게 키가 크게 있으니까 좀 랜드마크처럼 상징성도 있고 희소성을 또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장점이 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짓겠지만 단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일단 첫 번째로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요. 이 건물 하중을 견뎌야 되기 때문에 뭐 공법이라든지 자재 같은 게 비싸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쾌적한 게 줄어들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주변 아파트 층 낮은 단지에 있다고 치면은 갑자기 이렇게 높은 건물이 올라와 버리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계획을 해놨던 그 도시의 계획 있죠. 네. 그런 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왜요? 왜냐면 이미 기존에 뭐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인원으로 도시 계획을 다 세워놨는데 갑자기 27,000명, 강원도 양양의 인구수가 갑자기 떨어지는 거잖아요. 교통이라든지 학급이라든지 뭐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게 조금 저해되는 경우가 많다고는 합니다. 아 근데 여기서 산책하는 개들 진짜 부럽다. 그쵸? 지금 산책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집 강아지한테 미안하시네. 아 근데 여기 보니까 진짜 자전거 엄청 많이 타고 다녀요. 여기 겁나게 멀잖아요. 동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상가라든지 자전거를 또 필수로 이용해서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전거 주차장 보면 장난 아니에요. 걸어 다니면 다리 부러지니까. 근데 진짜 저희가 여기 이렇게 막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린이집이 진짜 많아요. 이 단지 내에 어린이집만 7개가 있대요. 7개요? 네, 7개. 그리고 놀이터도 막 17개 있고 여기 애들은 진짜 놀다가 죽어서 놀다가. 근데 여기 보면 시니어스 클럽도 있고 시니어스 클럽이요? 경로당이죠. 영어를 진짜 사랑하시는구나. 여기는 한국어로 쓰면 안 되는 그런 법이 있나 봅니다. 같이 네? 저희요? 그냥
부동산 찍어요. 아, 여기 사시는 거예요? 네네. 아 그래요? 여기 너무 살고 싶어가지고 한번 조사차 온 거거든요. 아파트 너무 살기 좋아요. 진짜요? 어떤 게 제일 좋으세요? 어떤 게 제일 좋으세요? 네. 어떤 게 좋으냐면 아이들 키우기 좋고 아, 어르신들 살기 편하고 아, 이게 공간이 넓어서 좋고 조경이 좋아서 좋고 전철역 가깝고 그냥 모든 게 좋아요. 너무 젊은 좋으시겠다. 엄마들이고 나이 드신 분들이고 다 만족해요. 조심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자랑거리 늘어놓으시고 호련히 가셨네요. 너무 부럽다 진짜. 그 자랑을 진짜 엄청 하시고 갑자기 호련히 떠나가버리시. 네, 부럽습니다. 찐 입주민분의 네, 이상 실거주 후기였고요. 근데 이렇게 저희가 한 15분 정도 걷고 있잖아요. 근데 느낀 게 확실히 아파트들이 이렇게 빼곡하게 지어져 있다 보니까 일조량이 조금 없어가지고 다 그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되게 추워요. 확실히 햇빛이 없어서 좀 추운 느낌이 많이 들기는 합니다. 지금 몇 시죠, 괜히? 지금이 1시 45분이라서 햇빛 제일 많이 들 시간이고 다른 곳에도 보면은 해가 되게 잘 들어요. 고층부터는 해가 좀 일조량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또 대단지의 단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저희 드디어 고지에. 지금 보면은 16분 정도, 진짜요? 16분이요? 진짜네요. 한 16분 정도 걸렸는데 그래도 송파역 8호선 뭐 역세권이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뒷동에 있는 세대 같은 경우에는 송파역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기는 합니다. 제가 올 때도 보니까 생각보다 되게 갈아타서 여기로 들어오네? 이런 느낌이 들긴 했거든요. 맞아요. 이게 뭔가 5호선이라든지 9호선, 뭐 강남, 여의도 같은 데는 한번 환승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역세권이라고 한들 이게 뒷동에 계신 분들은 역까지 가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가격 차이도 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 간략하게 살펴보니까 뒷동과 앞동의 가격 차이가 한 1억 정도 나더라고요. 1억이요? 네, 1억. 뭐 빌라 한 채를 사겠네요. 빌라 한 채 값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평수가 되게 다양해요. 18평부터 58평까지 소형 평수부터 대형 평수까지 다양하게 있고요. 그다음에 매매 가격은 찾아보니까 한 23억 정도가 평균이고 전세는 10억 전후로 해서 있는 상황입니다. 20억 다 주고 살 여력은 죽어도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네. 그나마 싸게 살 수 있는 방법.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라 하면은 일단은 금매 사는 게 있겠고 그 다음에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경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진행 중인 물건이 있나 한번 찾아봤는데 한 건이 진행 중에 있더라고요. 203동 104호 물건이어가지고 1층 물건이라 감정평가가 조금 낮게 된 것 같기는 합니다. 감정가 가격이 18억 3천에 나와 있고 이게 1회 유찰돼가지고 14억 6천에 이제 다음 달에 2월 중순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시세 차익이 얼마나 나는 거예요? 지금 시세가 한 23억? 평균 23억 정도 하잖아요. 그래서 최저가에 만약에 받는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9억 정도의 시세 차익이 있는 거죠. 세네요. 엄청 세죠. 근데 뭐 그럴 일은 없다고 봐야 돼요. 제가 여기가 매각가율이 얼마나 되나 살펴봤는데 보통 100%를 좀 넘기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금 보시면 임차인 현황에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인 임차인이 있어요. 저 소액 임차인이라서 권리 분석상의 문제는 없는 물건이니까 만약에 내가 여기 정말 실거주하고 싶다 하시면은 이런 경매 물건을 잘 챙겨보시는 것도 저렴한 가격에 매입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사고 싶다. 그 비싼 집에 어쨌든 다 빽빽이 들어서가지고 그니까요. 살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PD님 혹시 작년에 2024년도에 제일 거래 많이 된 단지가 혹시 어딘지 아세요? 전국에서. 이걸 질문하시는 거 보니까 여기 같은데. 맞아요. 눈치가 점점 빨라지시는 것 같아요. 작년에 매매 거래량이 가장 많았던 단지 손꼽자 하면은 바로 헬리오시티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364건이 매매 거래가 이루어졌대요. 그래서 이걸 그냥 하루로만 나눠 봤을 때 1년 동안 하루에 한 건씩은 매매 거래가 계속 됐다는 뜻인 거죠. 확실히 세대수가 많으니까. 맞아요. 받쳐주는 단지가 많다 보니까 거래량도 많고. 혹시 2위는 어딘 줄 아세요? 어딘데요? 2위 역시 송파구 신청동에 위치한 곳인데요. 파크리오라는 아파트래요. 여기도 6,800세대가 조금 넘는 대단지인데 313건 정도 거래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래량 기사를 봤을 때 들었던 생각이 와, 대단지 아파트의 거래량은 정말 넘사벽이구나. 지역 자체가 1, 2위가 다 송파구잖아요. 네. 강남 자체는 사실 집값이 좀 비싸다 보니까 강남의 생활권을 누릴 수도 있으면서 뭐 쾌적하게 생활 인프라도 같이 가져가는 그런 아파트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냥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그 자전거 밭이라는 거죠? 맞아요. 와, 진짜 많다.
이거 하나 타고 가도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은 골프 앤 피트니스도 있고 수영장, 사우나, 뭐 테니스. 테니스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테니스도 오. 있네. 너무 좋다. 피트니스 사우나. 커뮤니티는 이쪽 동에 몰아가지고 쭉 길게 놓은 것 같아요. 와, 이게 아파트 주차장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전멸등도 있고 횡단보도도 있고 와, 진짜 우와. 대박이다. 주차장에서 이런 스케일을 느끼기가 쉽지가 않은데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 대박. 여기 앞에 대박. 뭐예요? 뒤에도 대박. 뒤에도? 뒤에 레드짐 보여요? 어잉? 저기 스포츠존? 저기 레드짐이라고. 블루짐도 있어요, 저 뒤에. 이게 거기. 보니까 약간 열 내는 곳 있고 좀 땀 식히는 곳 있고 이렇게 좀 분리를 해가지고 커뮤니티를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럼 저기 스포츠존으로 한번 가볼래요? 이렇게 보시면 운동하시는 분들 너무 멋있다. 와, 저도 헬리오시티 살면은 헬스하러 오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시안성이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것도 되게 잘 보이게끔 설계를 진짜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딱 간지나게 꾸며놨어요, 사실. 아까 약도에서 본 것처럼 여기에는 수영장이랑 사우나, 그다음에 골프장이 있거든요. 커뮤니티 시설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상가가 어떨지도 너무 궁금해요. 네, 한번 올라가서 확인을 해볼게요, 그러면. 대단지 장점이자 단점이 너무 먼 게 뭔가 관람이 다 멀어. 지금도 다리 부러질 것 같아요. 그쵸? 너무 많이 걸었어. 발가락 부러질 것 같아. 건물 사이에 튀어나온 롯데타워 보이세요? 대박이다. 너무 예뻐. 건물 사이에 피어난 롯데타. 근데 진짜 잘 돼 있다. 단지 내에 그 마트 있다는 소리는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이마트도 있고 자주도 있어요. 그쵸? 지하인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지하입니다. 근데 확실히 뭐 1층보다는 평수가 조금 더 작긴 한데 근데 보니까 여기 상가의 특징이 부동산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보통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상가들, 상가 특징 자체가 부동산이 진짜 많기는 해요. 왜냐면은 그 중개 수수료가 워낙 또 세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상가 여기 부동산이 진짜 많고요. 이게 코로나 때는 한때 뭐 헬리오시티 상가 자영업자들의 뭐 무덤이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기 전철역 앞에 8평짜리 부동산 자리 임대료가 얼마였을 것 같아요? 꽤 셌을 것 같기는 한데 한 500? 세게 생각해도 500? 왜냐면 8평이라고 해서 8평 평수를 따져도 500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보증금 1억에 월세가 1,000만 원이었대요. 대박이죠. 그래서 웬만한 상가 한 달치 월세값이 한 평 값이었다. 지하 1층 둘러보고 이제 여기 5층까지 상가가 있어가지고 한번 더 자세하게 둘러보도록 할게요. 임대료 비싼 1층은 다 공인중개사, 부동산. 여기 보면 요 직업이 용 모양이거든요. 이 다이아몬드 모양인데 다이아몬드 모양을 찾기가 힘들어요. 근데 내부 들어와서 느낀 거는 진짜 그냥 상가 건물 하나 크게 지어가지고 그 안에 임차 맞춰진 느낌이고요. 학원이 진짜 많다. 보면은 여기도 학원, 여기도 영어 학원. 진짜 공부를 잘해야만 할 것 그니까. 여기도 다 영어로 써놨어요. 와, 어머. 여기 영어 공부하는 아파트잖아요. 그니까 아주 스텔라, 아주 앨리스, 레오. 나보다 영어 잘하는 것 같아, 진짜. 북적북적하진 않고 그러게요. 되게 차분한 느낌? 후열이 센 게 느껴져요. 아, 그쵸. 그래서 여기가 보면은 초품화라고 하잖아요. 초등학교도 주변에 많고, 뭐 가락초, 해누리 중학교, 뭐 잠실여고까지.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를 사실 다 도보로권으로 해서 통학할 수 있어요. 이것도 보세요. 버클리 입문과정. 여기가 위치 자체가 대치동 학원가랑 그다음에 방이동 학원가랑 가까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도 뭐 라이딩도 직접 하시기도 하고 버스도 한 번에 간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아기 키우시기에도 너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와, 장장 거의 한 5시간 봤나요, 저희? 지금 시간이 5시간 정도 지났어요. 와, 진짜 저도 둘러보면서 느끼는 건데 저랑 우리 PD님처럼 술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좀 힘들 수도 있는 상가겠다. 여기가 교육환경 보호구역이라고 해가지고 뭐 PC방이라든지 술집이라든지 이렇게 교육 환경을 좀 저해할 수 있는 시설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업종이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업종 자체가 좀 얌전하고
뭐 고품격인 그런 업종들밖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주변에 기업이 없다 보니까 직장인들의 유입이 없어요. 그래서 요식업을 하기에도 좀 적절하지가 않은 자리인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학원가와 그리고 뭐 은행, 부동산이 점령을 한 그런 상가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진짜 슬리퍼 신고 밖에 나가가지고 술 먹고 들어오고 이런 슬세권 상권이 좋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분들께는 이렇게 지도 보시면은 여기 마트 다 있고요, 백화점 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롯데타워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좀 나가시면은 다양하게 상권을 이용하실 수 있으시니까 이것도 사실 큰 문제가 안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그리고 저희가 여기까지 왔으니까 또 헬리오시티 하면 같이 또 비교되는 그런 단지가 둔촌지공이잖아요. 올림픽파크 포레온이라고도 하는데 그 단지가 들어서면은 헬리오시티의 집값이 어떨까, 뭐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들이 되게 많았어요.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24년도 11월에 입주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전후로 시세 변화를 보니까 크게 낙폭이 없어요. 그래서 아, 역시 부동산은 입지구나. 입지가 좋다 보니까 좀 더 좋은 규모의 더 큰 대단지가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가격 방어가 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단지가 너무 커가지고 그냥 살짝 한번 둘러봤을 뿐인데 해가 지금 완전 니엇니엇 지고 있어요. 예쁘긴 하네요. 예쁘긴 하죠. 근데 부캐님 오늘 이렇게 열심히 봤잖아요. 네. 부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오늘 본 헬리오시티가 송파의 특산물이 될 수 있나요? 저는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헬리오시티를 특산물로 인정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뭐 올림픽파크 포레온이 들어오기는 했지만 그게 생기기 전까지는 정말 대단히 이 정도 규모의 아파트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가락일동의 전체 주민수를 꽉 잡고 있다라는 점도 특이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금 서울 신축의 물량이 점점 귀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 건설비 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정도 규모의 재건축 아파트가 또 나올 수 있을까? 라는 점에서 와, 입지며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이며 뭐 다른 것들을 다 고려해봤을 때 여기는 특산물의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특산물이 있다 하시면 이렇게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너무 먼 곳만 아니면 제가 한번 특산물을 캐러 한번 가보겠습니다. PD님도 따라오실 거죠? 저요? 가야죠. 짧게 할게요, 그때는. 저희가 몸 편히 다닐 수 있는 특산물 있으면 꼭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소에 궁금했던 단지여가지고 이렇게 직접 와서 보니까 궁금증이 해결된 부분도 많고 해서 저도 유익한 시간이었는데 보시는 시청자분들께도 유익한 시간이 됐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이 못내 들긴 하지만 다음번 특산물은 좀 더 확실히 제대로 캐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부동산 캐스터 부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